서울시에서 정말 2020년에 제대로 열일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제게 피드백을 주신 내용은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내용만 설명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만 간추려서 설명드릴 텐데요. 서울에 전셋집을 구하시려는 20, 30대 분들께서는 꼭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잠깐, 에이 혜택 그거 별거 없잖아, 그리고 그거 너무 까다로운 거 내가 다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년보다 혜택은 높아지고 기준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대출은 함부로 권하면 안 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혜택을 꼭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친절한 은행원이 우리 집에 와서 설명한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신청 자격부터 대출 실행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전세계약 때 꼭 넣으셔야 하는 특약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꿀팁과 부동산 시장 정보 그리고 청약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을 해주셔서 좋은 정보 놓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광화문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통 자격이 있고 소득 여부, 결혼 여부에 따라서 추가 자격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여야 하고 개인 연소득은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였지만 4천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고요. 개인 소득이 없어도 취업준비생, 대학생 자격 조건이 되시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공통 자격 기준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근로소득 여부에 따라서 추가 자격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에는 우선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에서 직장 가입자로 가입된 분이 있고요.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셨다면 1년 이상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미혼 직장인 기준이고요. 만약 결혼하셨다면 여기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조건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좀 빡빡하죠. 그래서 만약에 연소득 때문에 이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시는 기혼 직장인께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한번 알아보세요. 관련 링크는 오른쪽 위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만약 취업준비생이시거나 학생이시면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기존에 6천만원 이하였던 것이 7천만원으로 상향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면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증명원을,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해요. 소득증명원과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은 모두 홈택스에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경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서울에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전세, 월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증금하고 월세 조건이 있는데요. 새로 계약하실 분들이라면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민간 임대주택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가능하신데요. 하지만 주택이 아니거나 불법 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업의 혜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특히 대출 한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2,5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서울시의 높은 집값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의 이자 지원을 받으면 연간 140만원의 혜택을 받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다음은 대출 기간입니다. 보통 월세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짧게 계약하시고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대출 기간은 이 부분을 반영해서 6개월에서 2년 이내의 계약건에 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횟수 제한 없이 대출 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 연장이 되고요. 하지만 연장 신청할 때의 자격 요건은 최초 대출 신청할 때의 자격 조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연장 시점에 본인 연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정말 좋아졌는데요. 기존에는 신용에 따라서 1%에서 3%의 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지원으로 신용에 관계없이 1%대의 초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정말 큰 혜택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보통 은행에서 전세대출 3%의 금리가 나오고요. 서울시에서 2%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1%대의 금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현재 하나은행에서만 취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내가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대상자분들을 위해 대출 신청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서울시 주거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거정책, 청년 신혼부부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스캔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하고 기혼자라면 여기에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재직기간이 짧아서 본인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연봉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님의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하고 두 분 모두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서울시에서 3에서 5 영업일 이내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엔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셔도 좋지만 요즘엔 하나 멤버스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금 보이시는 QR카드를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맺으시면 되는 건데요. 보증금 조건과 월세 조건, 그리고 대상 가능 주택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계약 전에 꼭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계약할 때 특약을 2개를 넣어주시길 권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집주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신 집주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하시기 전에 특약으로 꼭 넣어주셔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특약은 이 사업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사업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거는 것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기 전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긴 했죠. 하지만 우리는 만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집과 관련된 계약은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심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특약을 넣어두는 겁니다. 특약도 잘 넣어서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이제는 은행에 가셔서 대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출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은행으로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은행원의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인데요. 이때 서류를 잘 챙기셔서 허탕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업로드하셨던 그러한 서류들은 챙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은행과 서울시가 서류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내용들이 은행에 방문하시기 전에 챙겨야 할 서류들이고요. 이것들도 잘 준비되셨다면 대출 실행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정말 높은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는 오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해요. 불평만 해봤자 달라질 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 정책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아끼고 또 악착같이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분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제 영상에 투자하시는 시간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목을 기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